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학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B집합 조제인데요. 교집합의 원수가 1, 6이다. 라는 얘기는 두 집합에 각각 1, 6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B집합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은 있으니까 6이 좀 필요하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5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금방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합집합의 원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A 값이 1이 되게 되면 A 집합은 1, 2, 6 이렇게 처리된 거겠고 B 집합은 그러면 마이너스 1, 1, 6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합 B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2, 6 이렇게 돼서 4개의 원수로 좀 구성되면 되겠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수를 합하라. 4개의 원수를 좀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교집합, 합집합 이런 의미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6, 7, 8, 9, 10 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집합은 홀수 되어 있으니까 A집합을 좀 만들어 놓으면 1, 3, 5, 7, 9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B집합은 이제 소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2, 3, 5, 7 이런 부분들이 소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답을 만족해주는 X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데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요. 3, 5, 7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가는 X라는 것은 3, 5, 7 이런 원소보다는 큰 집합이 좀 돼야 되겠고요. 합집합을 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지금 좀 뭐가 더 있는가요? 1, 2, 9 이런 게 더 있는 거죠. 1, 2, 그 다음에 3, 5, 7이 있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좀 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X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1, 2, 9 부분들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일단 3, 5, 7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1, 2, 9 이런 원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좀 처리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번 P 교집합 Q가 P다 이런 얘기는 어이쿠 교집합 이런 얘기는 그럼 이제 이걸로 Q집합 Q를 좀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Q집합 안에 P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교집합이 P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거 참이 돼야 되겠죠. 오호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것은 됐으니까 1번 문제 풀이 그렇고요. 2번 문제 푸는 2번 문제는 이제 Q집합이 P집합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Q면 P다.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거는 좀 당연히 참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Q면 P가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P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3번 벤 다이그램 형태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주어진 조건은 Q가 P가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의 일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4번 문제 풀이하려면 P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체 집합이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5번은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주어진 부분은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X P에 대해서 납피 이렇게 되니까 부정을 구한 거죠. 부정을 이렇게 좀 구해놓은 부분이니까 참에 부정해주면 거짓이다 라고 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1번이 좀 옳지 않은 거 좀 찾아놓고 나서 다른 문제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참 거짓 논할 때는 집합의 포함관계 P이면 Q 이 부분들이 참이 되려면 P 진리집합보다는 Q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이제 정의에 해당한다는 사실들, 즉 명제 참 거짓은 이렇게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의 세 조건 BQ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Q집합이 P집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Q집합, P집합, 진리집합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대우를 좀 이용하게 되면 Q집합에서 나 이렇게 되니까 아래 여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또 포함관계를 그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PQ 사이 관계 물어봤는데 P는 Q이견 P집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 돼야 되니까 좀 잘못된 내용 같고요.
R의 여집합은 Q이 귀한 R의 여집합이 Q 비교했을 때 이제 더 큰 집합이죠. 필요 조건이니까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Q는 P귀한, 작은 집합이니까 또 충분 조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하고 R하고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알 수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P하고 R의 여집합 역시 사이 관계도 역시 뭐 두 집합이 똑같을 수도 없는 거죠. 이 관계는 좀 알 수가 없는 내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하고 Q 사이 관계, Q하고 R 사이의 관계 이 부분만 알 수 있는 거고 이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역시 답해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런 문제들도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해답을 구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풀이법이다라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처리되면 두 함수가 좀 같습니까? 물어봤는데요. 절대값 x 파트에다가 이제 주어진 숫자를 좀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대입했던 1이 되겠고요. 제곱할 때도 역시 1이 되겠죠. 0 대입하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역이 0보다 크게 되면 f라는 함수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뭐 절대값 그래프 자체가 x값이 이제 0보다 크게 되면 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좀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작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건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라면 역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가는 그런 형태니까 1대1 함수라는 내용 니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뭔가요? f가 상수함수이면 정역의 원소는 2개 이하이다 라고 되는데요. 이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뭐 항상 똑같은 값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은 값 혹시라도 뭐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치려면 뭐 3 나오는 숫자 자체가 이제 2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역에 있는 원소가 뭐 다른 숫자에 있어서 다른 값 나오면 안 되니까 이 2개의 숫자가 돼야 되고요. 0일 때는 이렇게 좀 하나가 돼가는 거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는 2개 이하가 되는 그런 형태일 때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정답은 뭐 그러면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좀 문제 자체가 뭐 상수함수라는 의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상수함수의 의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연산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뭐 1번을 보게 되면 합집합, 교집합 되어 있는데 와, 이건 좀 가로만 좀 달리 묶어 놓은가요? 우리가 이제 집합에 있어서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이 뭐 또 일률적으로 똑같은 부분이 아닌데 이러한 뭐 결합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억 부분 좀 살펴본다면 A 교집합 C 합 그다음에 뭐죠? B 교집합 C 뭐 이런 형태로 좀 써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바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니은 벤 다이그램 이런 게 이용하기 좋겠죠. A 집합, B 집합, 그다음에 C 집합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A 차집합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 차집합 B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어디입니까? A만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C 이렇게 처리해 주면 B에서 C를 좀 뺀 부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차집합 A 해주면 C에서 A 부분을 좀 빼준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세 개의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입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디귿을 풀이할 때는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처리할 때 A 교집합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에 해당하는 거죠. A 교집합 이렇게 좀 공통 부분 처리해주면 B의 여집합, 합 C의 여집합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A 차집합의 B 교집합 C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A 차집합에 B 교집합 C가 되어야 되는데 B 합 C 이렇게 되었네요. 오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위험한데요. 조심해 가면서 좀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얼 이런 부분들은 A, B, C 되어 있는데 차집합 이렇게 어이쿠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또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살펴가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으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면은 뭐 빗금친 부분들 아이고 근데 곧바로 좀 해주면 되죠. A 교집합 C 부분들을 좀 부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 이만큼 있는데 겹친 부분도 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렇게 좀 처리돼서 최종 답을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A B, C 이렇게 되는데 A 집합하고 B 차집합 C 부분이 어디죠? B 차집합 C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인데 그죠? A 집합 부분하고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 좀 서로 다 같다라고 해서 리얼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수식 정리 좀 일부 하고 그다음에 좀 살펴볼까요? A 합 B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은 뭐 교집합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거는 또 뭐가 되나요? A 여집합 이렇게 하니까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렇게 좀 바꿔놓은 다음에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 합 B 전체하고 교집합 부분들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제 색칠해서 해집합을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전체에서 이제 교집합 부분 뺀 나머지 부분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입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 그럼 맞는 이론은 두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하나만 하라면 뭐 이렇게 뭐 아주 오래 걸리는 것들은 아닌데 뭐 이거 그래도 지금 5개를 전부 다 이제 조사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간 내에 풀려고 평상시에 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은 수식으로 다루고 어떤 부분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좀 수식으로 자 이건 좀 불편한 거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조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감각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지금 연습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좀 충분히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다음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참거지 정의를 좀 살펴보면 P면 Q 이 부분 이제 참 이렇게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Q이면 P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또 참이다 이런 걸 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Q집합이 P집합 안에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1번을 보게 되면 2, 3 줘야 되고 합이 5 되는 거 합이 5 되는 경우는 뭐 1, 4 이런 분들 더 많은 거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주어진 명제는 참이지만 이건 좀 참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합동인 두 삼각형 돼 있다 이제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넓이 같은 삼각형이라도 또 합동이 되는 건 아니죠. 넓이 같은 집합이 더 원수가 좀 구성 성분이 더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3번이 좀 이거 좀 어려운데요. x, y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하고 이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인수분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좀 나타내줘서 좀 표시를 해간다면 좀 어려운 편이지만 y는 equal x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x 값이 더 큰 부분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좀 지금 빗금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x 값이 더 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y는 equal x도 있고 y는 equal 마이너스 x도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빗금친 부분들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서 보게 되면 어느 집합이 어느 집합으로 쏙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뭐 아무 조건도 아니 뭐 참거짓을 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6의 B가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면 돼. 6의 약수, 12의 약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 어디가 많습니까? 12의 약수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요건 역시 안 되는 거짓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또 뭔가요? 절대값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얘기는 절대값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음수를 양수를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부분들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 5번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 부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인수분해면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요. 뭐 허근 갖는 식 이게 이제 되는 방법은 00 이런 부분들인 건데 뭐 그런 게 좀 또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은 x 플러스 y가 또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돼 있고 이건 또 x는 0이 아니다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조건들을 이제 이거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이런 조건들 또는 이런 조건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런 내용인데 조건이 더 많다는 얘기는 집합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영영 부분들도 문제에 또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군요. 어찌됐든 뭐 뜻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같은 데에서 이제 일부 원소 하나 좀 더 빠져가는 0,0 하나 좀 빠져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 뭐 같은 집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뭐 압축 집합이 더 큰 거니까 뭐 참거실 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 던질 때 무슨 조건입니까? 뭐 필요 조건이다, 뭐 충분 조건이다, 이 말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집합이 어느 하나로 이제 쏙 들어간 게 아니라서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특히 3번 이런 부분들 풀이 진경 써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5번 부분에 이제 세제곱 파트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좀 쉬운데 그냥 뭐 세제곱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뜻이 좀 잘 전달 안 돼요. 이런 식에서 질문을 또 좀 던지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인수분해해서 설명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집합 A, B, C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비합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 집합은 좀 집합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B 집합은 아이고 더하기해서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좀 표 형태로 좀 만들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원소들 좀 더하게 해가지고 결과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죠. 마이너스 2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이제 0도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뭐 0 똑같은 부분들은 쓰지 않아도 되고요. 1에서 2 만들어지고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똑같은 거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i에다가 그 다음에 0은 또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1 플러스 I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뭐가 됐습니까? 0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해서 2야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개의 원소, 7개, 8개, 9개의 원소를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집합이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B 집합에 해당하고요. C 집합은 아이쿠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이번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를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I 순서를 좀 맞춰서 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이번에는 C집합은 좀 뭘 해서 만든다? 곱하기 해서 또 만들겠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좀 I 되겠고 마이너스 I 되겠고 그 다음 나오고요. 일단 뭐 마이너스 1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1 쓸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I 그 다음 I 뭐 쓸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이 4개의 원소 외에 또 다른 게 더 나오는 원소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C집합은 A집합하고 결국은 이제 똑같은 그런 집합이다. 계속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요, B하고 C하고 합집합을 구해가야 되는데 겹치는 원소가 있나요? 위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I 마이너스 I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4개, 5, 6, 7, 8, 9개에다가 지금 또 4개 이렇게 추가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13개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좀 뭐 빠뜨리고 좀 뭔가 원소 하나 또 빠뜨리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저희가 지금 방법 제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의 배수, 8의 배수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어느 집합이 더 큰가요? 4의 배수 집합이 더 크죠. 근데 이제 P면 Q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P 집합이 Q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해주면 이건 뭐 0이고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0 또는 이렇게 됐으니까 x는 0 합집합 뭐이고 그럼 뭐 합집합하고 기집합 사이 관계니까 뭐 합집합이 더 크겠죠. 좀 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살짝 어려운데요. 디귿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A축, B축 이렇게 잡아서 좌표 평면에다 순서상을 좀 나타내주면 이렇게 1, 4분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Y, 이거 A 플러스 B인데 X 플러스 Y를 바꾸네요.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거랑 같다 AB에 A 플러스 B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부분 이제 공통 끄집어내고, 그 다음 이제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뭐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이니까, A하고 B가 같다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A 플러스 B가 양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쪽이 이제 0 되게 되면 0 양변이 0 돼가지고 붙은 거 성립해 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직선상에 좀 나타내 준다면 A 플러스 B 부분들은 이제 Y B는 꼴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서 뭐 저기 큰 이런 숫자들 좀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좀 추가로 A하고 B하고 같은 이런 부분들 3, 4분면에 있는 순서상들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니까 역시 참여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리을은 뭔가요? 아이쿠 곱셈공식 주어진 거죠. 리을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좀 해야 될까요?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있는데요. 일단 B-1의 제곱 쓰고 또 이제 A-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써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져 있는 부분들이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니은, 디귿, 리얼 세 개가 맞습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역시 또 보기가 개수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가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 주어져 있고요. Q 주어져 있고요. 이때 P가 not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는 P 집합이 not Q니까 Q의 여집합보다는 좀 필요 조건이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뭐 P 집합은 인수분해에서 X-2, X-5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표시 쭉 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2하고 5 해서 범위 표시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not Q 집합은 뭐 부동만 좀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K 이 부분이 5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해서 작다. 특히 이제 작은 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가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둘 사이에 관계식을 좀 써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 부분들하고 2에서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3보다 걸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3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부분들 내용들도 이렇게 좀 집합의 포함관계 표시를 딱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풀지가 좀 딱 결정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좀 그 다음부터는 좀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돼가는 거니까 문제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다음 참, 거짓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좀 바르게 해석해가는 절차 이 부분 정확하게 항상 신경 써가면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11반 25명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체험주간 행사에 희망조사를 했더니 수학 체험을 신청한 학생이 수학을 16명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그냥 A라고 할까요? A를 명수가 16명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과학 14명, 그럼 B를 그냥 14명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신청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 최소값은 뭐 가볍게 풀 수가 있죠. A 집합 안에 B 집합, 교집합 부분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다 집어넣게 되면 요 바깥 부분을 이제 2명 해서 이제 최소값 좀 나오면 되겠고요. 뭐 최대가 될 때는 이제 교집합이 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합집합을 해주면 16 더하기 14 빼기 교집합 X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전체 명수인 25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X 값이 이게 이제 30이니까 5가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이제 전체 집합 25에서 5 공통부분을 빼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 하나만 있는 이런 부분이 돼가는 거죠. 교집합을 뺐으니까. 그럼 이제 20개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또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1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상황 자체가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그죠? 완벽하게 쏙 포함할 때, 그다음 이제 A 합 B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 집합이 될 때인 거죠. 이게 좀 A 합 B 되는데 이게 좀 전체 집합, A 합 B 이렇게 되는데 전체 집합 이런 경우가 문제에서 이제 이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작을 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이제 이렇게 한쪽에만 속하는 부분들이 가장 클 때다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집합, B 집합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을 만족하려면 이제 원이 되는 거죠. 원 해서 원과 원 사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교집합이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약간 좀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면요. 원을 좀 살짝 그려보면 되죠. 1, 1, 2, 3, 4 중심에다 반지름 2자리 이렇게 원 그려져 있고요. 아이고. 찌그러졌는데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이제 A가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Y좌표는 1이 되겠고, 또 A라는 얘기는 X축에 좀 접하는 형태를 그려야 되는 거죠. Y값이 1 이런 형태에서 중심을 이런데 좀 어딘가에 좀 잡아서 X축에 좀 접하는 원들을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 중심 잡으면. 근데 왜 원이 또 이렇게 찌그러집니까? 아, 참. X축에도 좀 접하게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집합 이제 원소가 하나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다른 쪽에도 이렇게 좀 그려갈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또 원소계수 이렇게 접하는 이런 부분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내접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쪽 원이 이렇게 축을 좀 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리는 이 원이 X축에 이렇게 Y축에 좀 접하면서 그려가지고는 내접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과 원과의 관계는 중심을 연결하라 이런 부분들인데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좀 1,4 부분하고 반지름 2 부분하고 마이너스 1,1 부분하고 여기 이제 절대값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부분들 이때 이제 외접하는 이런 경우다 이런 얘기니까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합 이렇게 처리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3제곱 9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절대값 A 플러스 2 해서 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 절대값 a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4입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남은 부분들인데요. a 값이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요? 이항시켜서 2a 처리되겠고 이항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a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a 값이 0보다 작다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작으면은 이게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6a 되겠고 여기 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 값이 두 개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 값들을 좀 어떻게 하라? 합을 하라 이런 얘기라면 계산해서 2입니다 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 뭐 집합 형태로 좀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순서상이 대표 원소인데 이런 것을 만족한다. 그럼 뭐 원이다 이런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원이다. 원과 원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 교집합이 하나다 이런 얘기는 외접한다 이렇게. 원래 이제 뭐 내접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심 좌표 부분하고 반지름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이쪽 원들을 지금 이렇게 좀 접하게 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내접 모양 형태 지금 이렇게 내접하려면 뭐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접하는 형태에서는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특징들 이런 부분 안 된다는 특징들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식 부분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두 원 사이의 뭐 위치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제 상황을 좀 판단해가면서 그러니까 좀 바르게 문제를 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식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풀이에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학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x제곱은 100보다 작은데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가는 이런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이거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합을 fx. 그럼 새롭게 정의되어 있군요. 세 집합 abc 부분 집합일 때요.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총합이 좀 0 되는 거겠고 A하고 B는 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의 합이 더 크면 집합이 더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말도 안 되죠.
A집합은 만약에 원소 이렇게 10 이렇게 하나 두어 있고요. B집합은 원소가 뭐 1, 2, 3, 뭐 3개가 돼 있더라도 치더라도 아이고 원소의 합은 아이고 B가 좀 더 커야 되는 건데 아이고 크려면 여기다가 뭐 그럼 뭐죠? 좀 숫자 좀 써야 되겠군요. 뭐 8 이런 거 하나 좀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그런데 이제 서로 뭐 전혀 다른 원소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 포함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전체 해소. 그럼 뭐 A집합을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에서부터 쭉 해서 10까지 되어 있는데 A집합 부분들을 뭐 1, 2, 3 이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A 여집합의 총합은 4부터 10까지 합이고요. 그러면 전체 합에서 1, 2, 3의 합을 빼게 되면 이런 합이 되겠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죠. A집합이 1, 2, 3 돼 있고 B집합이 3, 4, 5 이렇게 돼 있다면 합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했다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 부분들이 두 번 계산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건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A의 원소 총합에서 A만 있는 부분들을 빼면 된다라고 되는데 이건 좀 맞는 이론이 같습니다. 이건 1, 2, 3, 4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A집합이라고 하고요. B집합이 뭐 3, 4, 5, 6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고 치게 되면 교집합의 원소합 3, 4를 좀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만큼 다 합한 곳에서 그 다음에 A만 있는 부분들이 1, 2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원소를 합을 빼게 되면 이쪽 3, 4가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C집합은 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고 FA가 홀수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2, 4, 6, 8, 10에다가 1, 3, 5, 7, 9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뭐 A집합이 원소가 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아무리 많이 합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짝수가 돼가는 거죠. 이곳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홀수들이 좀 더하기 해줘야 이제 홀수가 되게 홀수가 한 개 돼 있을 때는 전체 부분들이 이제 홀수가 되는데 두 개가 되게 되면 이건 좀 짝수가 되겠죠. 그죠? 한 개 때는 이제 홀수 이렇게 좀 되겠는데, 근데 또 세 개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시 홀수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짝수 개수는 얼마든지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A집합 부분들인데 A집합 부분들이 지금 C하고 이제 교집합을 구하게 되는데 아이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좀 홀수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지금 문제 자체가 A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나오면 이제 홀수 개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홀수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 집합하고 지금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개수가 홀수가 나오는 그런 이론. 그래서 역시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야, 이게 뭐 이렇게 또 역시 뭐 하나만 풀려고 하지 뭐 대단한 이론들이 아닌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풀만한 그런 레벨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역시 또 조사를 좀 5개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집합과 관련된 것들 좀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값 됐을 때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 B분의 A 더하기 6B 이런 부분들은요 뭐 나누기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먼저 여기 나누기 해주면 A분의 6,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B분의 1 이런 모양으로 해서 식을 좀 보면 되는데요.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역수 모양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주어진 부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산술기하 평균하게 되면은 뭐 등호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둘이 같은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부분은요 철저하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A분의 6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뭐 주어진 값이 1이기 때문에 곱하기 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 곱하기 할 때 36 생기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 4라는 부분들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할때 A분의 46 24가 되죠. 24B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또 이렇게 곱하기 할 때 B분의 6A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이제 40에다가 이때 이제 문자 부분이 역수가 되는 거니까 산술기하평을 쓰면 되겠죠. 2배의 루트 처리해서 24하고 6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6 곱하기 또 4가 되는 거니까요. 2하고 6, 10이 나가서 또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처리하게 되면 이건 뭐 등호가 되겠습니다. 등호가 되게 되면은 결과는 좀 64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 뭐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도 많지 않은데 이 부분들에서 앞쪽에 이제 부분들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 등호 관련 부분들이 6a하고 4b가 같을 때랑 a분의 6하고 b분의 1 같을 때가 이게 뭐 서로가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풀이는 이제 잘 안 된다는 사실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1이니까 1을 좀 곱하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아, 엄청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전개하게 되면 이제 문자가 이렇게 역수꼴 돼가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산술기하평을 좀 써서 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벨이 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또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가 제시해 드린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원 주어져 있고요. 원을 평행이동 시킨 것을 또 C2를, 어이구, 좀 정리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1,3의 반지름 2 이렇게 된 것이 좀 C1이 되는 거죠. C1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축으로 4만큼 해주면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 역시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을 C2 해서 정리 좀 했고요. 이런 C2를 Y는 equal X에서 대칭 이동한 다음, 어이쿠, 두 번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Y는 equal X 대칭을 좀 하게 되면 XY 바뀌니까 7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했습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보호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반지름 2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뭐 이걸 C3라고 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C1하고 C3의 동시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위치 관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고 뒤쪽에 또 원이 이렇게 똑같은 원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뭐 중심 좌표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모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해주면 직선이다라면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접하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이걸 이제 공통 외접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죠. 공통 내접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또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이렇게 공통 내접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이렇게 연결한 부분들하고 평행한 기울기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플러스 7, 8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8분의 4 해서 이제 2분의 1 되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나오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2분의 1, 이 기울기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뭐 기울기 또 합을 구해라겠죠.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 1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또 공통 내접선이 되는 부분들 요거 좀 많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중심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심의 이제 중심들의 중점을 먼저 구해가야 되는 거죠. 중점에서부터 이렇게 지나는 그런 직선들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이제 2에다가 1 해서 중점을 좀 먼저 구해야겠고요. 기울기는 모르니까 y는 m x 플러스 3 플러스 1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mx 마이너스 y 3m 플러스 1은 이꼴 채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중심 좌표 하나를 좀 하면 되겠죠. 1,3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거리를 구하게 되면 1,3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반지름 2m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 대입해주는 거니까 4m에다가 3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가 좀 약분되겠고요. 그러면 2m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요 4m 제곱 마이너스 4m m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플러스 1은 좀 소거가 돼서 좀 안 썼습니다. 그러면은 3m 제곱 마이너스 4m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m 값 하나가 이제 0에다가 하나는 3분의 4에서 두 개의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전 모두 총합이라고 했죠.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해서 1에다가 0, 3분의 4 더하기해서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정답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뭐 상황 판단하기 먼저 이제 평행 이동해서 C2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 이동 또 대칭 이동해서 중심 좌표 구해가는 건 뭐 먼저 좀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접하는 부분들이 공통 외접선 부분도 있고 공통 내접선 부분도 있겠다.
외접선의 기울기는 중심을 딱 연결한 거랑 뭐 평행이 돼가는 거니까 중심 연결해서 지금 기울기를 구해가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나름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부분들은 이게 이제 둘을 접하는 부분들이 이게 좀 이제 둘의 이제 중점 부분에서 이제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에서 직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이제 반지름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또 풀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좀 중요한 풀이 요소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0,0도 있고 3,0도 있고 이건 또 문자로 된 점 4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C하고 BC 부분 이렇게 처리될 때 이 부분이 2대1이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고 역시 AD 부분하고 BD 부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또 똑같이 2분의 1이 또 뭡니까? 2대1이다, 2대1이다 이렇게 좀 해서 관계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하나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죠? A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와 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AB 좌표 자체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거리 B가 2대1인 점의 좌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 이렇게 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뭐 지름의 양 끝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이 돼가는 거죠. 일명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가면요, 0, 1, 2, 3, 0, 3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대1 내분점 해주면 6점이 되겠고요. 외분점 해주면 4, 5, 6 하면 되겠죠. 2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해서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좌표 또 이두 좀 표시해서 이제 원을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의 원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2대1이니까 문제에서 말한 C하고 D란 이런 점은요 이런 원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보니까 이제 BD 이제 곱이 또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가 위쪽에 있으면 하나가 좀 먼 x축 아래쪽에 있고 y좌표 값을 이렇게 좀 곱하기 했는데 음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C가 이쪽에 있으면 D는 이제 반대편에 있고 뭐 이런 내용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뭐 둘을 또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좌표를 P라고 했는데요. 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도 P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C, PC 그다음 PD 이 부분들이죠. 각각 부분들 열심히 역수해서 더하기 했을 때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쿠 만만치 않게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PC 분의 1 더하기 PD 분의 1 이런 부분들은요 뭐 산술기하 평균을 좀 하게 되면은 루트 PC 길이 곱하기 PD 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선적을 일단 관계식을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에 이제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PC, PD 이 부분들은 여기서 최대를 구하면 되겠죠. 최대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PC, PD 이런 부분들이면 여기 이제 2하고 6을 좀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여기 좀 뭐 A점하고 B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뭐 자, 이런 부분들 일단은 P의 좌표를 좀 x, 0 이렇게 좀 놨을 때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하나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EF 이렇게 좀 놓을까요? EF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PC 곱하기 PD 이런 부분들은 PE 곱하기 PF 이렇게 됩니다. 라는 뭐 이런 이론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뭐 할선 정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뭐 두 개의 직선 이렇게 됐을 때 P 이렇게 곱하기 0으로 곱하기 한 부분들 이런 이론이 또 강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요, PC, PD는 이제 구하기 좀 힘든데 이 부분은 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쪽 좌표가 2하고 한쪽 좌표 6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x-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x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마이너스에 x-2, x-6 이렇게 처리돼서 좀 식을 좀 살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값이 이제 이 루트 안으로 쓱 들어와서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참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모양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칭축이 아이콘 뭐 2하고 6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대칭축이 4 되겠고 뭐 4를 좀 대입을 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서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4대표면 2 곱하기 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좀 4가 되는데 이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루트 안에 되는 거니까 뭐 루트 4분의 2 처리해서 최종 결과는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야 되는. 와, 뭐 마지막 답은 아주 깔끔하게 쫙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그럭저럭 제법 이론 갖춘 것들로 몇 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먼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이 약분치로 하는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학습이 되겠죠. 두 점으로부터 이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치 이렇게 학습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미난 표현도 있었습니다. y 좌표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곱이 0보다 작아서 하나는 그런 원의 위쪽 x축 위쪽 아래쪽 연결시켜서 만나는 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원 위에 있는 좌표 어이구 C점하고 D점 좌표가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원 방정식에서 문자를 놓게 되면 이거 너무 힘들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할선 정리 이런 걸 좀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좌표 EF 이런 거 놨거든요. 이렇게 좌표를 좀 생각해야 하는 점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좌표 놓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랑 이제 깔끔하게 연결돼 가는 거 좀 이해되셨죠? 좀 까탈스러워서 이론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렸으니까 복습할 때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이 정도 문제를 또 좀 잘 풀 수 있는 실력들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의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 그럼 A점부터 구할까요? A점은 y는 x 대칭 이동하니까 좌표를 좀 바꾸니까 3-3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B, A를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점을 대칭 이동한 거죠. B점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y축 대칭이니까 x버브 바뀌니까 3,3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고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점을 C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C점은 어떻게 되는가요?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1이 되겠고 3을 또 y축 방향으로 또 3만큼 이동했으니까 또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C점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점만 좀 찍어보면 가겠습니다. x좌표가 똑같이 3,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표시가면 되겠죠. x좌표가 3인 상태에서 3 마이너스 3 y좌표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하나는 좀 1,6이니까 1,6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삼각형을 좀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이쪽을 좀 쓰면 되는 거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는 이렇게 처리할 때 여기 x좌표가 1이었으니까 높이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 6 이렇게 가볍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좌표 표시 좌표를 좀 정확히 구하고 좌표를 좀 평면상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금방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증명해 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2차 부분에서 1차 부분들은 뭐 증명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대우를 구해야 되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다음에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을 3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3k-2, 뭐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좀 넣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k에다가 좀 1을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1인 계통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n제곱을 구하게 되면 9k제곱 3 곱하기 3k제곱 만약 12k 3, 4k 되겠고 플러스 4는 이렇게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잘 처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4를 이제 이렇게 3 더하기 1 해서 3 이렇게 묶고 나서 3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3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k는 또 자연수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n제곱을 구하게 되면 9k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6k 되니까 2k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역시 이렇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해서 문제 증명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서 구한 결과 이용하고 기류법 이걸 이용해서 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십시오라고 되는데요. 문제 기류법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죠? 루트 3을 결과를 좀 무리수라는 말을 이제 반대로 이제 정의해 준 거죠. 부정해서 결론을 이제 부정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루트 3은 그러니까 m분의 n 이런 식으로 좀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mn은 또 이렇게 약분은 좀 다 된 거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 이런 식으로 좀 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에서 제곱하게 되면 3m제곱은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좀 곱하기 되어 있는 거니까 n제곱은 3의 배수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므로 위에서 이제 1번 증명했다는 게 이제 제곱이 3의 배수니까 n은 3의 배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써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n제곱이 3의 배수 근데 뭐 1의 증명에 의해서 n은 3의 배수 이런 과정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n은 또 이렇게 3k 처리해주면 되겠고 k는 또 자연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연수 이렇게 해서 주어진 부분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m제곱은 또 이렇게 3k제곱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또 이제 m제곱은 또 3의 배수 이렇게 처리돼서 또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n이 3의 배수가 되는 순간 m이 3의 배수가 되는 순간 n도 3의 배수가 이렇게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증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글로 좀 계속 좀 많이 써야 돼서 중간에 약간 이제 좀 문장 연결할 그런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 결국이 되는 식들을 좀 저기 절차 부분들은 좀 이제 썼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증명이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낯선 그런 형태의 학습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니까 열심히 좀 해야 되겠고요. 콘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점검해 보면요. 대우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풀려면 대우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곱에서 1차로 가는 부분들은 원래 좀 잘 안 돼서 1차에서 2차로 가는 형태의 증명을 하려면 똑같은 뜻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우를 구해야 되겠죠. 자연수에 대해서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대우를 구해야 되겠고요.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좀 돼 있는 거니까 n을 좀 이렇게 놔야 되겠고 계속 놓고 이제 제곱했을 때 이제 3 공통까지 보내고 이제 나머지 부분 만들어서 3의 배수가 아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좀 보여가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귀류법 증명인데 귀류법은 이제 결론을 좀 부정해가지고 무리수의 반대 유리수 이렇게 좀 놔야 되겠고 유리수의 정의 자체가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뒤에 서로 소인 자연수 이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제곱해서 연산하는 거 있고 제곱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일반 항목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이런 거 좀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또 3인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그 다음 이제 거의 똑같은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3인 배수 나와서 가정의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말이 맞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기류법 문제의 좀 흐름 또 좀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더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xy가 0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0보다 클 때 산술기하 평균이죠. 등호는 또 A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앞쪽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앞쪽에 있는 부분들 역시 성립하겠습니다. 등호는 좀 이때 성립하는 거죠. 뭐 이론에 문제가 없죠. 됐고요. 뒤쪽 가로 부분들 또 역시 산술기하 평균을 딱 나타내주면 이렇게 좀 성립한다. 역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한 부분들은 산술기하 평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써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요 앞쪽 가로 등호 성립할 때는 좀 3x하고 4y 이런 부분들이었겠고 뒤쪽에 등호 생길 때는 이거는 어떻게 쓰죠? 3y는 이꼴 4x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y는 4분의 3x 이렇게 되겠고 y는 3분의 4x 되는데 뭐 y 값이 아이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양쪽 다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런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은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라고 되는데 이유는 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리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전개를 해야 되죠. 전개해주면 9, 전개해주면은 16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 전개해주게 되면 x분의 12y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개해주면 y분의 또 12x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 모양이 됐죠. 이때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는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배 루트 곱하기 해주면 1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러면은 25에다가 24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 최소값은 49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까 최소값 48이요? 아이고, 48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소값 49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 후 문자 역수 모양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산술기의 평균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면 등호는 여기도 써야 되겠네요. 등호는 x분의 y하고 y분의 x가 같을 때이다. 이렇게 좀 내용까지 써주면 더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산술기압 평균 적용해서 풀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증명 형태처럼 지금 문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학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 y집합 주어져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 fg가 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두 함수가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 뭐 함수가 같아지려면 같은 정액에 있는 원수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0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마이너스에 0을 대입하면 플러스 b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이 결과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조건이 좀 이게 붙어야 되겠고요. 이 결과 자체는 근데 뭐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게 뭐 근데 결과 자체는 0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좀 같아져야 두 함수가 좀 같겠죠. 일단 그래서 이런 조건 좀 생기겠고요. 그 다음 또 1 집어넣었을 때도 결과가 같아져야 되죠. 1-a 부분들하고 a 플러스 b 부분들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내용. 근데 마이너스 a하고 b하고 좀 같으니까요. 여기 좀 소호가 되게 되면 a 값은 1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 값이 1이었으니까 b 값은 당연히 좀 뭐가 될까요? a 값이 1이었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1이었으니까 위에 치역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지우고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랫 부분들은 2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결과들은 또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이제 y집합에 있는 원소가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A1, B-1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 다행이지 마지막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잘 이해되죠? 그래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처리해 그런 거 잊지 말고 좀 학습을 잘 하시고요. 앞에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 몇 문항들 좀 보였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점체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학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